1969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 윌리엄 앤더슨은 달 궤도를 돌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달 표면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달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작고 푸른 구슬, 바로 지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천체에서 자신의 고향을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앤더슨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달을 탐험하러 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발견은 지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셔터를 누른 한 장의 사진, 지구도지, 어스라이즈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직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식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불과 2년 뒤인 1970년 최초에 지구에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인류의 의식을 뒤흔든 겁니다. 과연 우주에서 지구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인류가 우주로 나간 이래 지금까지 약 700명이 넘는 사람이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나간 사람은 아폴로 프로그램의 우주비행사단 24명뿐입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우주의 배경 위에 홀로 떠있는 푸른 행성을 보았습니다. 이 극소수의 목격자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를 보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버뷰 효과, Overview Effect. 1987년 미국의 우주 철학자 프랭크 화이트가 수많은 우주비행사를 인터뷰한 뒤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명명한 개념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발생하는 인지적 전환, 즉 자아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뜻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기 초월적 경외감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버뷰 효과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 둘째, 예상치 못한 깊은 감정적 폭발. 셋째, 지구와 인류 전체에 대한 연결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면서 우주비행사들의 자아인식과 가치 체계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우주비행사가 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그 깊이와 해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초로 우주를 경험한 인간, 유리 가가린은 1961년 보스토크 1호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선에서 지구를 돌며 이 행성의 아름다움에 경탄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여, 이 아름다움을 지키고 더 빛나게 합시다. 파괴하지 맙시다.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남긴 첫 번째 메시지가 환경보호의 호소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마이클 콜린스는 달 궤도에서 홀로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료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에 있는 동안 그는 사령선에서 완전한 고독 속에 지구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가 연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고 빛나고 아름답고 우리의 집이며 그리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연약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하나의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직경은 약 12,742km입니다. 반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대기층의 실질적인 두께는 고작 100km 남짓입니다. 지구 반지름의 0.8%에 불과합니다. 칼 세이건은 이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지구본의 니스를 한 겹 바른 것과 같은 두께라고요. 우주에서 보면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얇디얇은 푸른 선 하나. 우주비행사들은 이 얇은 대기를 신블루라인이라 부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된 유명한 사진이 이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는 이막이 우주의 시점에서 보면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막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이론이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1971년 아폴로 14호로 달을 밟은 에드거 미첼은 귀환 도중 우주선 창밖으로
지구를 바라보다 말 그대로 존재론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를 인식의 폭발이라 표현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됨과 연결의 감각, 그리고 그의 수반되는 황홀경, 일종의 에피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는 인간의식을 탐구하는 노에틱 과학연구소 IONS를 설립하게 됩니다. 2021년 배우 윌리엄 샤트너는 90세의 나이로 블루 오리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으로 수십 년간 우주를 연기한 그였지만 실제 우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착륙 직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푸른 담요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칠흑같이 검고 추악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에는 푸름이 있고 이에는 죽음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샤트너는 이 경험을 축하 이벤트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장례식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구를 위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잔인한 차가움과 지구의 따뜻한 품이 대비되는 순간 압도적인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자서전 볼들리고에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비탄의 순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버뷰 효과의 핵심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연약함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 론게런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거대한 거짓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행성이 놀랍도록 얕은 대기층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이 보호막이 사실은 극도로 취약하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당연하게 그려져 있던 선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륙과 바다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2024년 우주를 다녀온 에드 드와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지구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구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수천 년간 인류가 쌓아올린 국경, 이념, 종교의 벽이 우주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관찰을 넘어 철학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지구 위에는 오직 하나의 공동체만이 있었다고요. 미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그저 푸른 행성 위의 생명들이었다고요. 우리라는 단어의 범위가 한 나라에서 전 인류로, 전 인류에서 모든 생명체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각성은 일회성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화이트는 우주 비행사들의 변화를 추적하며 일부가 귀환 후 인도주의 활동에 뛰어들거나 예술가가 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론게런은 궤도적 관점, 더 오어비텔 퍼스펙티브 이라는 책을 쓰며 지구적 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니콜 스토트는 지구로 돌아와서 백투어스를 출간하고 기후변화운동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물론 프랭크 화이트 자신도 인정했듯이 극적인 삶의 전환이 모든 우주비행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종종 미묘하게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2020년 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비행 경험은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차원의 환경인식과 의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버뷰 효과는 누적된다고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선에서 시작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며 깊어진다고요. 2018년 39명의 우주비행사와 우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인식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고 이 변화는 이후 환경활동 참여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영적 변화 항목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오버뷰 효과가 신비로운 종교 체험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공감 능력과 책임의식을 자극하는 인지적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학사학자 조던 빔은 오버뷰 효과가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효과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산물이며 개인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우주 비행사들의 증언은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경이롭게 아름다우며 동시에 놀라울 만큼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사는 우리 모두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이 메시지는 문화와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가상현실 기술은 이 경험을 지구 위의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페이스버즈 프로젝트는 길이 15m의 로켓 모양 차량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VR 우주비행을 체험시킵니다. 미주리 대학교 연구팀은 감각차단 수조와 방수 VR 헤드셋을 결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연구에서 참가자 일부는 경미한 변혁적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아직 VR 기술이 실제 오버뷰 효과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만약 수십억 인구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듯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에 대한 인류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이미 초기 우주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의 환경의식을 바꾼 전례가 있으니까요.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본 지구는 태양 빗줄기 속에 걸린 0.12픽셀짜리 점이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다트이라 불렀고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연설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세이건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 점 위에서 모든 전쟁이 벌어졌고 모든 영웅과 겁쟁이가 살았으며 모든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연인과 부패한 정치가가 존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버뷰 효과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인간의 모든 다툼과 야망은 한없이 작다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점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집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대기 성분은 변화하고 있고 빙하는 녹고 있으며 생태계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창밖에서 보았던 그 얇고 푸른 선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분쟁,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오버뷰 효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작은 푸른 행성이라는 우주선에 탑승한 승객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대체할 행성도 없습니다. 윌리엄 앤더스가 달 너머로 떠오르는 지구를 보았던 그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주까지 나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선을 한 발짝만 높이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깨달은 것을 우리는 상상력과 공감의 힘으로 이 땅 위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버뷰 효과는 우주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의식의 지평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